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 대법원의 이 대법원 판결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판결이 곧 내려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후보 교체를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22일 첫 심리를 열고 오늘 또 심리를 엽니다. 소위 집중 심리를 하는 셈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 2번 열고 나면 이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난 22일 이런 일정에 대해서도 거의 합의를 봤을 테고 우리 대법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력한 대선 후보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선거법 위반, 이게 대법원 재판이 걸렸다. 이게 소부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2-3시간 만에 이걸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하고 또 곧바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곧바로 재판을 연 것입니다. 재판을 열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이 대법관들이 합의를 했을 것이다. 집중심리제로 가져가자.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을 내리자. 오늘부터는 이제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유죄냐 무죄냐. 그런데 예상했던 일입니다.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이었습니다. 대선 전에는 이게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예상됐던 부분이니만큼. 근데 전부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알고 있었느냐? 이게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일찍 끝내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위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이 재판 진행을 하지 아니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불소추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가장 고민했을 것이고 가장 주변에 많이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통령 후보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 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재판을 중단해야 하느냐, 계속해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답니다. 형사상 소추가 중단된답니다. 민사상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법을 불소추 특권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내란 외환은 워낙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소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살인죄라든지 다른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없애준다가 아니고 대통령직이 끝나고 난 뒤에 죄를 묻는답니다. 소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대통령직이 워낙 엄중한 자리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교통 신호를 어겼다. 이건 대통령이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건 처벌을 합니다. 행정상의 이런 부분이라든지 민사상 재판은 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민사상의 부분은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대통령 직위의 이 중대성을 비춰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문제,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문제만은 소추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동안 진행이 되던 형사상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던 형사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단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다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된 것이죠.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대통령 후보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재명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재판을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이런 후보는 이 선거에서 탈락합니다. 뭐 어떤 정당의 후보로도 선출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각종 이렇게 정화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범죄자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거의 확실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이재명은 지금 이것 선거법 이외에도 4가지 재판이 더 있습니다. 형사재판만 5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때문에 대단히 우리 이 사법체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 직위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기관처럼 아닙니다. 대법원입니다. 우리 최후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이 사법부 전체의 마지막 이 보루는 대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정치재판소입니다. 뭐 여론에 의해서 흔들리는, 또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을 최고로 치고 법리상 이 판단을 하는 대법원이 최고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 판사들이나 변호사들 이 격으로도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또 판결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판결 내용도 뭐 거의 이게 지금 정치 선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죠.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지금 지방법원, 고등법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두고 판사들이 모두 지금 대법원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5월에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2번이 지금 열립니다. 이재명은 선거기간이니까 열지 말자라고 하고 있고, 이 지금 검찰은 열어야 된다, 더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판사가 애매한 입장입니다. 저게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이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회에서도 깔아뭉개는 경우도 많고 대법원에서도 깔아뭉개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법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조인들이 모여서 최종 마지막 결정을 하는 곳은, 권위는 대법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을 고민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사실은.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집중심리에 들어간 겁니다. 결론을 내겠다. 2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 결론도 내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같은 이런 범죄자,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경우에, 혹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재판은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않느냐, 이 결정도 이제 대법원이 해줘야 합니다. 형사재판,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상당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쪽은 지금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한다라고 하면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후보로 내지 않아야 하는데, 애당초 처벌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만약 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돼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되도록 둘 수도 없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저걸 강제할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나라가 쪼개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또 한 번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고 나라가 뒤집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지금 대법관들이, 합리적인 대법관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의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입니다. 2가지 거짓말한 부분. 1심은 유죄고 2심은 무죄입니다.
국민들이 두 쪽으로 또 쪼개졌습니다. 이게 유죄냐 무죄냐. 합리적인 국민들, 합리적인 대법관이라면 이건 유죄입니다. 문제는 이제 100만 원이 넘느냐 100만 원이 되지 않느냐, 형량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걸 유죄라고 뒤집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파기 자판이 있고, 이제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하라, 이건 유죄다, 다시 재판 유죄로 해서 다시 재판을 하라 라고 결정을 하는 파기 환송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습니까? 파기 자판은 뭐 정말 희귀한 경우입니다. 이건 소위 대부분 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경우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희귀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희귀한 경우에 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에서 직접. 지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 대법관이라면 정말 뭐 지금은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부터가 희귀한 경우입니다. 정치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 2명을 탄핵한 것부터가 희귀한 경우입니다. 이젠 대법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 나선 겁니다, 지금. 집중심리를 하자.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리자. 형량도 대법원에서 정하자. 국민들에게 법원은 똑같은 법원입니다. 판사는 똑같은 판사일 뿐입니다.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재명이 무죄든 유죄든 판결을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합리적이라면 이재명 유죄,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고, 5월 10일, 5월 11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 전에 내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전국의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입니다. 전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모두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공정한 사람이 판사다. 선거관리를 모두 판사들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체적인 이 관할 안에 공정한 선거관리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일정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일, 11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도 못합니다. 후보 교체도 못합니다. 충분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5월 초순에 지금 뭐 5월 9일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다. 5월 초순에 이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 이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결정까지를 대법원에서 이번에 내릴 것인지 내리지 않을 것인지는 아직도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 부분까지 대법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내릴 필요까지는 없다.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다시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 개정에 맡겨두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재판 이렇게 5월 초에 내리는 것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법원의 결정은, 이 메시지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범법자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 더 명료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지금 정해져 있는 불소추 특권, 그동안 진행이 되던 형사재판 중단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더 명료하고 헌법을 바꿔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대선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으면 논란이 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의 판결을 일찍 내리는 것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이재명이 출마를 못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대법원의 이 책임은 다하는 것이다. 법원은 언제나
사회의 많은 논란에 대해서 최종 결정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 논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는 권위가 이제 판사고 법원입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대선판에 개입하고 뭐 정치판에 개입하고 대법관들이 그런 뜻,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당 어제도 토론회를 하고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물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낙마했을 경우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에 지금 민주당은 대비책을 세워둬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후보로 선정을 할 것이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뭐 민주당의 뭐 전체 당원 투표도 뭐 잘하고 하니까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하고 계속 대법원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김동연이나 김경수 이 부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낙마 이유를 준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대선판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본격적으로 후보 교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현재 앞으로 공개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5월 초에 결론을 내리겠다. 어느 쪽이어야 하느냐. 이재명 유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대법원에서 결정을 함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그 논란 부분도 불식시킬 수가 있고 범죄자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2년 6개월 지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종결시킨다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